근데 시야를 조금만 넓혀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은 있어요. 내가 정말 애정이 떨어져 있을 때, 정말 내가 사랑이 좀 시급하다 느껴질 때, 그때 그렇게 얘기하는 왕순이는 너는 완벽주의자가 아니었냐? 질문한다면 저도 완벽주의자였어요. 네. 다시 작년으로 돌아갈게요. 왕순이 TV 들어. 정말 완벽주의자였어요. 저는 물론 저한테도 말도 안 되는 신념이 있었죠. 영상 찍으면은 영상 하나 올리면 조회수 뭐 100은 뭐야 1000은 나오겠지. 구독자 그때 당시 88명이었거든요. 나랑 비슷한 연대에 있는 그 드무식 씨하고 나랑 같은 계열에 계시는 2명의 김 선생님들 구독자 정도는 되겠지. 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너무 교만했던 거죠. 지금 약간 다 이 얘기 듣는데 표정들이 다 약간 그래요. 재수없는 새끼. 이런 너무 거만했던 거예요. 그것만 보고 계속 했던 거예요. 그것만 보고. 구독자 1000명 영상 한 편 올려서 넘기리라. 그것만 보고 미친 듯이 달려온 거예요. 강연하면, 저는 이 강연하면 이 공간에 이 의자들이 가득 찰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웬걸? 4개월 동안 한 사람도 안 온 거예요. 오늘도 안 왔을 거라 생각하시겠지만 오늘 왔어요, 그래도. 할렐루야. 너무 좌절스러웠어요, 그때. 너무 좌절스러웠어요. 이렇게 허공에다가 막 손짓 발짓하고 허공 없는 사람들, 그런 걸 느끼는 제 모습이 너무 비참했던 거예요. 무식한 것도 되게, 좋은 것 같기는 해요. 예, 갑자기 뜬금없는 얘기지만, 나중에 이 일을, 저는, 아무 목적 없이 이 일을 했는데, 진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 번 들었어요. 이걸 안 해먹을래요. 어떻게 해요? 힘들어요. 이랬는데, 그때마다 이제 말씀을 넌지시 던져주신 분이 계세요.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포프리 대표님께서 말씀을 딱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한 번 뵀거든요. 네. 그때도 얘기를 해주셨었어요. 왕수디 씨. 포기하지 말아요. 나도 우리 포프리쇼 2년 하는데 2년 동안 사람 없어서 내가 우리 직원들 다 대동시킨 거예요. 근데 그건 하나는 솔직하게 말할게. 꾸준히 하다 보면 늘어. 그러니까 포기한다는 얘기는 하지 마. 꾸준히만 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무식하게 꾸준하게 했어요, 진짜. 근데 왜 꾸준히 하라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꾸준히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내가 이 일을 왜 하지? 아니면은 어떠한 사람들의 인정과 뭐 성공, 사회적인 성공,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을 위해서 이 일을 나는 무조건 할 거야 하면서 돌진을 하면서 했어요. 만약에 거기에서 중간에 누가 포기를 했다면은 뭐 이거는 흐지부지 되는 거죠.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뭐 이러면서 그냥 끝나버리는 게 돼요. 근데 꾸준히 하라고 한 이유를 알는 이유가 꾸준히 하게 되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그 길을 딱 찾는 거예요. 네. 만약에 제가 그 얘기를 안 듣고 그냥 무식하게 하다가 중간에 그냥 단순히 조회수를 위해서, 구독자를 위해서, 난 아무 생각 없어. 니들이 그냥 내 영상 찾아봐.
이러고만 있으니 거만하면서 오늘도 나는 너네들을 위해서 영상을 찍어. 난 성공하고 싶거든. 이렇게 됐다면, 그렇게 하면은 영상 보는 사람도 피곤해요, 솔직히.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저거. 지 혼자 좋은 것만 다 하고자 하는? 도대체 뭘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럼 저는 그 채널에 제 구독자 수만큼 악플이 그 영상에 한 300개 달렸겠죠. 저건 뭐 하는 놈이라면서. 근데 꾸준히 하다 보니까 내가 어느 길로 나아갈지 그걸 또 발견하게 되고, 그걸 발견하게 되는 순간 내 마음에서 진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걸 위해서 하는구나. 아, 내가 뭔가를 원하는 게 있어. 근데 이 원하는 게 나 혼자만의 이기적인 생각에 의해서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생겨난 어떠한 마음, 어떠한 그 사명감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고 싶고 더 하게 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찾게 되었을 때에 맨 처음에 주변 사람들과 나에게 물었던 질문, 너는 도대체 왜 하는 거야? 무엇을 위해서? 이걸 왜? 어떻게 하니? 라는 그 질문을 던졌을 때에 그때에 비로소 내가 뭔가 명확하게 그림이 그려지고 밑그림이 그려지고 이제 채색 작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천재인 사람이 아니고서는 뭐 갑자기 딱 꽂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빵 터지진 않잖아요. 어느 정도 틀이 잡히고 길이 잡히고 나서야 내가 이걸 하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1주년을 맞이해서 다시 소개하는 영상을 올렸어요. 다 보고 오셨을 거예요. 네. 그때 제가 마지막 멘트 한마디를 했었어요. 자존감의 위기를 맞고 있는 이 시대에서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온전히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살도록 돕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걸 찍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도 찍을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얼마나 방향이 대단한지 몰라요. 제가 얘기했지만 저도 영상 볼 때마다 놀래요. 좀 재수 없어도 이해해 주세요. 네. 그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하다가 길을 못 찾았다 싶을 때는 길을 못 찾고 내가 여전히 막 방황을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여전히 뭔가 헤매고 있다? 내가 목표하는 지점은 백두산 백두산은 좀 너무 높고 한라산으로 할게요. 한라산 정상을 목표로 잡았지만 내가 이 한라산 정상을 가기 위해서 어떻게 계획을 짜지 않았다. 난 어떻게 가야 할까 모르겠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정답은 간단해요. 한라산 등산로 입구를 가고 그 길 따라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일상생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거나 어떠한 원하는 일을 할 때에 그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목표하는 뭔가를 위해서 가고 있는데 내가 이 길을 어떻게 가야 될지, 내가 지금 왜 가고 있는지, 내가 이 길에 가는 길에 확신이 안 선다 그러면은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해보는 걸 저는 권해드려요. 그리고 일단 해봤는데도 답을 못 찾겠다. 또 하시면 돼요. 네. 한라산 가는데 한라산 가는 정상을 못 찾았다. 다음에 또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네. 우리 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 도무지 답을 못 찾겠다. 그렇게 하다가 또 하면 돼요. 꾸준히. 그 꾸준히 하는 게 처음에는 내가 로봇 같을 수도 있어요. 아이씨, 내가 이 일하는 기계도 아니고, 이럴 바에 차라리 그냥 AI 갖고 와가지고 그거 하면 되지. 왜 내가 나한테 자꾸 이거 시켜. 나 이거 왜 하는 건지 모르겠어. 귀찮아 죽겠어, 아주.
다른 누군가한테 나의 일을 맡겼다. 그것도 꼴 같잖아요. 내 마음에 안 차잖아요. 내가 하는 일을 꾸준히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에 아무리 길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꾸준히 하다 보면은 나중에 자기가 뭔가 하는 길에 딱 방향을 찾게 돼요. 그게 한 달이 되든 두 달이 되든 1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꾸준히 하다 보면 돼요. 꾸준하게. 월드컵 때 굉장히 유행했던 문장이 하나 있죠.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저는 이 문장을 솔직히 싫어했어요. 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일단 꺾이지 않으려면 일단 내가 적당하게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적당하게 관심 받고 적당하게 지원받고. 근데 둘 중에 하나라도 치우쳐지면 안 되잖아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하는데 모든 전제를 다 깔고 갈게요. 이 문장이 성사되는 데에는 전제가 있어요. 내가 어느 정도의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고 그리고 내가 가장 적당한 지원을 받고 있을 때 모든 것을 다 대주고 있을 때에 그럴 때에 꺾이지 않는 마음은 성사가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그걸 못 보는 것 같아요. 그 사랑과 관심, 적당한 지원, 그걸 못 보는 것 같아요. 뭐 보이는 지원쯤은 뭐 이렇게 누가 야 내가 너 이렇게 해주는데 야 얼마면 되냐? 이건 보이잖아요. 근데 사랑과 관심은 잘 안 보이잖아요. 어느 누가 미치지 않고서 이 짓거리를 하지 않는 한. 나 너 사랑한다. 근데 왜 저러지? 이러 싶을 정도로. 이게 안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지원은 보이는데 이것도 한도가 있잖아요. 이 꺾이지 않는 마음이 성사되려면 이 두 가지가 다 받쳐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못 보니까 우리는 그걸 보지 않으니까 내가 이 일을 하면서도 내가 이걸 왜 하는 거지? 이 질문을 계속 던지는 거예요. 근데 시야를 조금만 넓혀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은 있어요. 사람은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내가 정말 애정이 떨어져 있을 때, 정말 내가 사랑이 좀 시급하다 느껴질 때, 그때, 나한테 관심 주는 사람 있고요. 그리고 내가 좀 약간 여력이 안 된다 싶으면은, 야, 도와줄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중요한 건 저는 그게 없어요. 여러분들은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어쩌면 저보다 더 행운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게. 네. 그거를 이제 딱 기억하고, 내가 이 일을 꾸준히 했을 때에, 비로소 그게 꺾이지 않는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우리 하는 일이 다 그런 것 같아요. 태극전사들이 미친 듯이 뛰어서 16강에 올라간 것처럼 우리도 은연중에 나를 지지해주고 봐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꺾이지 않고 지금까지 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하고 좀 정리를 할게요.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자기를 많이 지키려고 애를 많이 써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나요? 물어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성공이지. 이렇게 얘기해요. 당연히 성공이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성공은 뭘까요? 네, 요게 좀 많아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되고, 돈도 어느 정도 따라줘야 되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봤을 때 사람들이 헉 하고 놀랄 정도의 어떠한 명예가 있어야 되고, 좀 굉장히 좀 좋은, 제가 이런 얘기 정말 싫은데, 좋은 수저, 나쁜 수저, 이런 얘기 제일 싫어하는데, 쓰게 되네요. 약간, 난 좀 좋은 수저 물고 일어났어 하는 사람들은 백그라운드가 굉장하잖아요.
그런 게 있어야 성공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성공의 의미는, 그거는 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성공의 의미, 우리 모두가 생각하는 성공의 의미지만 그건 성공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내가 잠깐 획득한 거예요. 뭐 내가 가진 뭐 명예와 돈과 지위가 뭐 종신직이 아니잖아요. 뭐 한 번 회장님이 뭐 죽을 때까지 회장님이신가요? 네. 네. 뭐 죽을 때까지 회장 달죠. 앞에 뭐가 들어가요? 전 회장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영원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냥 저 사람이 그냥 회장을 했기 때문에 그냥 아우 회장님 이러는 거지. 죽을 때까지 회장 일 하다 간 건 아니잖아요. 한 번 가졌던 거는 끝까지 가지 않잖아요. 이건 성공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진짜 성공의 의미는 뭐냐? 이 질문을 했을 때 이 질문을 하시면 돼요. 진짜 성공의 의미는 뭐냐? 내가 그럼 과연 성공한 사람일까? 이 질문을 던진다면 다음으로 따라오는 질문을 던지시면 돼요. 지금 내가 사회적으로 정말 필요한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사회적으로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Sure, why not? 나 하고 있어요. 갑자기 외국인이 오셨는데 나 하고 있어. 나 지금 어느 직장에 가서 일하고 있고 나 지금 연구해가지고 지금 논문 썼어. 내 얘기 같은데? 나 지금 오늘 사람 만나가지고 아주 건강한 얘기 했어. 전쟁에서 누가 이기나 지나. 이런 얘기 했어. 나 오늘 어느 정도 사회적인 재활, 어느 정도 나 돈 벌었어. 10억은 아니지만 일단 돈 벌었어. 나 오늘 하루 괜찮게 살았어. 오늘 하루 일어나가지고 내 덕을 쌓았어. 뭔 덕을 쌓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나 오늘 사회적인 일 했어. 여기에서 오케이가 떨어지면 오늘 하루 성공한 게 산 거예요. 그럼 저에게 있어서 성공했다라는 의미는 뭘까요? 왕수디가 사회적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는 뭘까요?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제가 뭐 강연한데 뭐 돈이 나오겠습니까? 네.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1년 동안 적자만 200이요, 200. 네. 너무 슬프죠. 네, 저도 슬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성공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저의 사회적인 활동은 이거예요. 이제 강연을 이렇게 하니까 이 강연을 통해서 이 영상을 보는 사람이든지 간에 아니면 이 강연에 참여한 사람이든지 간에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움직여서 살렸다면 저는 성공했다고 봐요. 성공은 어떠한 돈이나 명예와 지위를 얻기 위해서 되는 게 성공이 아니에요. 사회적인 가치를 얻었을 때에 성립되는 게 성공이에요. 그 사회적인 가치는 내가 했을 때 나한테 보람을 주고 나의 마음을 뭔가 움직이게 해주고 또 다른 무언가의 사명감을 주는 그러한 가치를 획득했을 때 그때 쟤는 성공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돈 많은 너네들이 실패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돈 중요해요. 수단으로 중요하지만 그 돈을 가지고 내가 누군가에게 적절하게 분배를 했다. 어떠한 보람 있는 일에 썼다면 이 사람 성공한 사람인 거죠. 내가 가진 권력이나 명예를 가지고 적절하게 내가 사용했다면은 어떠한 사람답게 회장님이 회장님답게 그리고 뭐 지역의 유지이다 싶으면 지역 유지답게 했다면 그러면은 그 사람은
성공한 거죠. 제가 눈이 안 좋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는 그 성공한 사람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돈 많고 뭐 명예 있고 좀 약간 빽 있는 분들 보면은 제 눈이 안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주변에. 예. 자, 지역의 유지가 지나가는, 자, 누구님 지나가십니다. 그러면은, 보통 이렇게 좀 일꾼인데, 나름 일꾼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좀 해줘야 되네. 예. 시종일관 또 반말을 해요. 있잖아요. 저기 시장님 있잖아요. 뭐 이런 얘기하고, 우리 마을에 마을회관 옆에 그 족구장 하나 좀 지어주시오. 그 돈 많이 들어왔는데. 예. 그래도 좀 안 될까요? 안 돼, 안 돼. 이장이랑 옆 동네 이장이랑 얘기해갖고 와. 아니면 너가 얘기하지 말고 그 읍장 불러, 읍장. 보통 다 이런 사람들. 빽 있다 그러면은. 이게 가정적인 빽도 있죠, 뭐. 우리 아빠 재벌집 막내 아들이야! 우리 아빠 재벌집 막내 아들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근데 이런 사람을 네가 감히 건드려? 이런 사람. 아니면 학교 나온 여자. 나 이대 나왔어. 야, 나 S대 나왔어, S대. 저도 S대예요. 상명대학교. 막 학벌자랑 백그라운드가 대단하다고. 이런 사람들은 저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 보면 우리 보통 막 저 재수없는 새끼 이러잖아요. 저는 되게 불쌍해요. 네.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그걸 쓰는 거잖아요. 내가 어디 나왔다. 나 이런 사람이야. DJ DOC가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막 부르잖아요. 네. 그래도 그 노래는 들어줄만 해요. 자기가 가수라고 당당하게 나 이런 사람이야 얘기하잖아요. 어느 누구 하나 자기 판사 변호사라고 거짓말 안 치잖아요. 얼마나 정직한 노래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안 해요. 얼마나 자존감이 낮고 얼마나 자존심이 강하냐. 그런 걸 쓰겠네.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그게 아니라는 거. 뭐 이런 게 있더라도 이걸 적절히 사용했을 때 이 사람 성공한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지. 어느 누가 실패한 사람을, 그렇게 된 사람을 좋아할까?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때 한 문장을 던지면은, 여러분들은 돈, 명예, 지위, 권력, 배경이 성공한 사람의 기준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성공한 것처럼 보일 뿐이고 진짜 성공한 거는 바로 여러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살아내고 있다는 것 자체에서 더 큰 공이 있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상을 살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사회적인 가치를 발견하고 획득했다면 그게 진정한 성공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모든 사람은 일말의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 가능성이 실패의 가능성도 있을 뿐더러 성공의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실패와 성공의 가능성, 모든 가능성은 다 열려 있다고 저는 봐요. 하지만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 내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내가 내 중심을 어떻게 붙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공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